주식시장 정말 파도가 거세져. 이럴 때 길을 찾으려면 지도가 필요한데 오늘은 좀 특별한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심리라는 지도죠. 보통 손실 보면 누구 때문이야 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한 분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 탓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와, 생각의 전환이죠? 맞아요. 시장이 막 흔들릴 때는 사실 남 탓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정부 탓, 외국인 탓. 근데 그렇게 비난만 해서는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남 탓은 그만하고 우리가 보통 믿고 쓰는 분석 도구들은 어떨까요? 이게 과연 지금 같은 시장에서 통할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가 바로 기술적 분석이죠. 과거 차트 모양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경제 데이터나 기업 실적 같은 걸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의 화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의 무용론에 대해 거의 확신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와, 그러니까 차트 보고 미래 예측하는 건 거의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기본적 분석은 괜찮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하자면 항해일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다는 건 알려주지만 저 앞에서 태풍이 온다는 건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두 방법 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사후 분석에 가깝다는 겁니다. 기존의 두 지도가 이렇게 길을 제대로 못 알려준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침반을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제3의 길, 바로 심리학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투자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 심리학은 아주 깊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귀스타브 르봉, 앙드레 코스톨라니, 험프리 닐 같은 선구자들이 사람들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군중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생 연구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특히 르봉의 군중 심리 이론이 핵심인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해요. 뭐냐면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도요, 군중 속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고 패닉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꽉 찬 극장에서 누가 불이야 외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다들 우르르 뛰어쳐 나가겠죠? 시장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중의 심리적인 움직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만든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뭐냐면요.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그냥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식을 누가 들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소신파,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가 들고 있느냐, 아니면 감정적인 다수 대중이 들고 있느냐, 그 흐름을 보는 거죠. 이 달걀의 국면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자, 바닷 국면을 보세요. 이때는 소신파들이 공포에 질린 대중들한테서 주식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느는데 주주수는 오히려 줄어요. 그러다 상승 국면이 되면 대중들이 오르네 하면서 뒤늦게 따라붙기 시작하죠. 이때는 거래량도 주주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장 국면, 이때 소신파들은 희열에 가득 찬 대중에게 주식을 넘기고 빠져나옵니다. 거래량은 폭발하는데 신규 주주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정체 구간이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코스톨라니가 시장의 바닥을 알아내는 아주 중요한 힌트도 줬는데요. 바로 페트 아콩풀리라는 개념입니다. 기정사실화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악재가 마침내 빵 터졌을 때 바로 그때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왜냐?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까요. 역설적이지만 그때부터 시장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시장 심리를 공부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의 흐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의 윤리가 무너졌을 때 그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무겁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은퇴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가 던질 마지막 질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분의 비극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한 회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막 100만 원씩 부르면서 엄청난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신경제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사 임원들은 미국 자회사가 파산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자기들 주식을 몰래 다 팔아치웁니다. 완전한 배신이죠. 심지어 창업자의 아버지까지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기만이죠. 그 결과는요? 대중의 신뢰는 박살났고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걸 잃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회사 창업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비극이 그냥 투자를 잘못한 한 개인의 탓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부도덕한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 구조적인 문제, 이 시스템의 실패가 근본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